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김병수님이라고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은 개인 병원 하세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그 원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전문이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는 정말 이 책은요, 제가 정말 아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언제 출판된 날 보면 2018년 3월에 나왔네요. 예. 제 기억에, 용산역 용산역 아시죠? 예, 거기 가보면 서점 있잖아요. 예, 그 서점에서 제가, 서점을 한 바퀴 돌다가 발견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예, 어,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만 권해주고 싶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고 또 무한 경쟁에 놓여 있다 보니까 좀 지치고 또 우울하고 또 무기력해질 때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뭔가는 이렇게 딛고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고 본래 자기 좀 건강한 감정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루하나 나로 살기 위한 감성 회복 훈련,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기로 했다. 이 책에서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지치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또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프롤로그 이제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프롤로그 앞부분에 있잖아. 나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풀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정말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다 고유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왔잖아요. 예. 철학자 하이데거였나요? 야스퍼스였나? 하이데거였나? 하이데거일 거예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한 지가 좀 돼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희 이제 전 세상,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70억 인구가 쌍둥이라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고유의 감정과 생각과 또 느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회에는 어떤 일정한 가치 기준과 어떤 규범과 규율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체계와 사회 규범에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들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이다 보니까 가장 쉬운 예로 입시 경쟁 같은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입시 경쟁 같은 걸 보면 무조건 1등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하는 거고 학창 생활을 잘 보내는 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1등만이 최고다. 뭐 1등만이 전부다라는 것은 절대 옳지 않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예술적인 재능,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많고 공부 쪽 머리가 없어서 전체 전교 1등이 안 나와. 그렇다고 하면 전교 1등만이 정말 학창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가치 규범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가치 규범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나는 음악과 미술을 할 때 굉장히 탁월한 그 재능을, 역량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공부머리는 좀 없어서 학교에서 뭐 영어나 수학 수업 시간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따라가지 못한다 할 때, 그럴 때 나를 무능하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다워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훌륭하신, 예, 우리 김병수, 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지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남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떨 때 행복해하고, 어떤 걸 신나하고, 어떤 걸 굉장히 좀 불쾌해 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안다면 나 스스로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또 모든 삶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라 아무래도 돈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모든 사람은 그걸 따라서 가곤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을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돈이 많지 않은 지금 현재 나는 그럼 뭘까요? 계속 불행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나는 나대로 그쵸. 돈이 아예 없으면 불편하겠죠, 생활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그게 엄청난 그 재산을 일군 사람이 정말 절대 행복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나의 어떤 가치가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떨 때 내가 행복해 하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다움을 회복하는 공식으로요. 나다움은 미래 곱하기 현재 곱하기, 예, 미래 곱하기 현재 마이너스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어야 한다. 이 미래는 의미와 또 목표다. 그리고 곱하기 이제 거기다 현재를 곱하는데, 현재는 긍정을 하는 것이 있고 감각을 일깨워야 하고, 그다음 예술을 즐겨야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과거가 있다. 이 과거는 불안과 그리고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나다움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이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불안과 부정적 생각, 예, 과거, 이런 것들을 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심리치료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가르친다고 하네요. 현재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경험에 몰입하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끼며 더 깊은 삶의 의미에 닿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느끼는 힘을 길러야 한다. 매 순간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감각들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야 한다. 나답게 산다는 건 나를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레이더를 펼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기쁨을 만끽하고, 그래서 감동할 때 진짜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아, 나는 이런 것에 활력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나를 날아갈 듯 기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얘기죠.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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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함수, 그것은 관계입니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기운이 빠지고 지쳤을 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목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목차 부분이에요. 예, 항상 책을 보면 목차 부분을 보면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프롤로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1장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방향 묻기. 두 번째 생각. 나를 가로막는 나를 바꾸기. 그리고 3장은 긍정. 나를 확장하기. 4장은 감각. 나에게 집중하기. 5장은 불안. 진짜 나와 만나기. 네. 그리고 6장은 시간,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7장 목표, 내 방향대로 걷기. 8장 관계, 내 사람과 함께하기. 9장 예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기. 예, 에필로그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 앞으로 나아가기를.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필로그,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 앞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돕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10대 학생들, 중고생 학생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들 동안 가르쳐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공부를 되게 못해요. 나는 원래 영어를 이렇게 못해요. 뭐 나는 국어를 정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을 뭐 나는 원래 공부를 참 못해요. 나는 해도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린 태어날 때 나는 영어를 못해, 나는 국어를 못해, 뭐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요. 아직 20년도 못 산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공부는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엄청난 절망감과 자기의심, 자기 불신이 자기를 완전히 내면을 아예 잠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을 좀 성적을 올려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패배감을 깨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불신과 자기 부정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야 뭐 공부 내용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지, 나는 아예 못해라는 생각에 자기를 잠식하고 있으면 그 어떤 걸 해주더라도 발전이 더디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불신을 깨려면 긍정적인 경험, 성취의 경험을 아주 적은 거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해요. 예, 제 인생 경험으로도 그렇고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내가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성취의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자기에 대해서 긍정이 생기고 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세부 목차를 좀 보면요. 제 1장은 의미, 나에게 방향 묻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표현하는 한 문장 써보기, 가장 의미 있는 단어를 고르기,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을 상상하기, 인생 선언문 만들기, 마법의 돌 준비하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생각, 나를 가로막는 나 바꾸기는요. 나를 가로막는 생각을 알아차리기, 나에게 유용한 생각으로 바꾸기, 사고 오류를 막는 안전장치 하기, 잘못된 신념 점검하기, 파이팅 코치 불러내기, 이런 얘기가 있고요. 3장 긍정, 나를 확장하기, 리플레이 버튼 누르기, 자기 확신 주문하기, 그림 자서전 만들기, 10가지 감사 목록 채우기, 고마움을 전하기 라는 게 있고요. 4장 감각, 나에게 집중하기,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주변의 소리를 음악처럼 듣기, 한 가지 색과 대화하기, 맛 칼럼니스트처럼 식사하기, 천연 안정제 처방하기 라는 내용이 있어요. 5장 불안, 진짜 나와 만나기, 불안을 글로 쓰고 버리기, 불안을 분류하기, 걱정하는 시간 정하기, 불안한 마음에 손가락질 놓기, 버터플라이 허그하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6장 시간,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는요. 나의 과거에 제목 붙이기, 인생 사건의 의미 찾기, 현재의 삶에 채널 맞추기, 미래의 나와 대화하기, 최고의 나를 상상하기. 7장 목표, 내 방향대로 걷기, 7가지 영역으로 파이 나누기, 해야 할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기, 세부 계획 세우기와 점검하기, 하고 싶다라고 쓰고 읽기, 목표를 이루는 과정 상상하기, 관계에 내 사람과 함께하기,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 분류하기, 당신의 역사를 상상하기, 그대의 평화를 명상하기, 무장해제 기법 훈련하기, 화내기 예행 연습하기 라는 것들이 있고요.
9장 예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기, 모닝 페이지 시작하기, 성스러운 원 그리기, 시 체험하기, 공간으로 나를 표현하기, 아트 레시피 준비하기.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닝 페이지가 좀 특이하죠. 모닝 페이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의식의 흐름을요. 전혀 어떤 통제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를 하나 펴놓고 그 노트에 3페이지 정도를 그냥 머릿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나는 걸 아무거나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 일상의 잡다한 잡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적어보면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2번 읽진 않아요. 그냥 한 번만 읽고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3달, 6달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나의 정신이 맑아지고 나를 이런저런 잡념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예, 뭔가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방법으로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들 중에서 좋은 내용이 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워낙 내용이 좋아서요. 모닝 페이지도 되게 자세하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무엇보다 모닝 페이지를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 마치 우물을 파 들어가듯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진짜 나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네. 이 모닝 페이지는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분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책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나만 보고 싶은 책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책이 한두 권은 아니지만 정말 정말 예, 좋은 책이거든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책은요,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고요. 여름 오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2018년 3월에 나온 책이고요. 지은이는 김병수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시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을 저도 참 많이 봤는데요. 정말 저는 이분 책 정말 강추합니다. 예, 정말 제가 아껴가면서 정말 조금 마음이 힘들어질 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책인데요. 정말 정말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뭔가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저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너무 서툰 거 아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예, 좋아요 꼭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 초보 유튜버인 저로서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